9월 시장 시작하기 앞서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이제 계좌를 망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눌림 매매예요. 눌림. 이 눌림 매매를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눌림 매매가 왜 안 좋은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눌림 매매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사는 거죠. 이 주가가 나중에 상승할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샀을 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고. 그런데 올라가 준다라면 이제 여기서 많은 물량을 채울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을 다 채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매매고, 그리고 뭐 물려도 어차피 더 사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눌림 매매를 많이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눌림 매매를 했을 때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비중을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더 떨어진다가 더 사고 그러다가 풀베팅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10번 중에 9번을 성공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딱 임자 만나면은 이런 걸 만나게 되면 계좌가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풀베팅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것도 버티지도 못해요. 나오면은 잘해야 본전에 나오는 거고 워낙 많은 물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물량이 조금 들어갔을 때 올려주면 조금밖에 못 먹죠. 비중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매매가 되려면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갔을 때 상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오면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눌림 매매에 대한 어떤 풀베팅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이런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을 털고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터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물량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잘해봐야 본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력들이 눌림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눌림 매매에서 먹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눌림 매매의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장중에 하는 눌림 매매가 있겠죠. 장중에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가주면 이제 수익을 내는 거고 떨어지면 이제 손절을 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디까지 뭐 사겠다 이런 걸 이제 정해놓고 뭐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치고 이래도 이게 워낙 비중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치면 이제 좀 세게 맞는 거죠. 올려줄 때는 비중이 적게 들어가니까 적게 벌고.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LG전자 같은 걸 보면은 LG 디스플레이인가요? 이런 종목을 한번 만나면은 이제 이때 상승을 엄청나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종가 베팅으로 이런 데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눌림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상당한 시간을 많이 줬죠.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이거 이제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졌을 때도 계속 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여기서 잡고 안 올라가니까 본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깡통을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풀비중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살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해가지고 들어간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사고 그리고 풀비중이 들어가 버리면 손절을 못 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맞으면서 거의 계좌가 박살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가진 돈이 상당히 다 들어갔다라면 깡통을 차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장에서 이제 퇴출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눌림에 대한 거를 포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이거를 눌림으로 사지 않으면 이런 데서 높게 사버리면 올라가는 중에 사버리면
올라가는 척하다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오고 이런 거를 어차피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한 게 이제 눌림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사고 손절을 치면 그나마 좀 덜 아프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를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떨어지고 어, 반등을 노리는 이런 매매를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 티를 벗고 결국에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이 눌림에서 이제 안 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되면은 결국엔 돌파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돌파를 하게 돼요. 이 돌파와 눌림의 차이는 결국엔 뭐냐면 예측이라는 거거든요. 이 예측을 하는 게 눌림이고 돌파는 예측을 하지 않고 정말 돌파가 나왔을 때 비중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손절을 바로 치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려운 거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데서 돌파가 나왔다고 했을 때 문제는 돌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돌파하는 척하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뭐 괴롭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파도 뭐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죠. 손절을 쳤는데 올라가 버리면 아쉬우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갈까봐 손절을 못 치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너무 깊게 손절을 치고 나는 이미 풀베팅이 들어간 상황인데 아니면 돌파하는 척만 하고 갑자기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제 짱돌을 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돌파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눌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눌림도 결국에는 안 되고 그리고 돌파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 때는 종목 선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매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하루에 뭐 10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다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을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초보들은. 그런데 이제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을 고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10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종목을 골라가지고 뭐 2종목이나 3종목을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목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종목 선택이 정확하진 못해요. 실력이 없다라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종목 선택에 대한 어떤 그런 실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종목 선택이 이제 확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종목 선택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대응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실패하게 되면 손절을 잘 쳐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면은 뭐 버텨서 최대한 많이 먹든가 뭐 이런 식의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거기서도 이제 실력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예측을 한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종목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오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떨어질 때 이제 눌림으로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러면은 이제 2단계에 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이런 데서 눌림을 잡아가지고 이제 예측이죠. 예측을 잡은 다음에 아까 그 처음에 실력 없을 때 그 실패하는 그런 매매와 좀 다른 건 뭐냐면 이 예측을 할 때 이 눌림을 물량을 많이 잡진 않아요. 이 물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들어갈 비중을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눌림을 잡는 거는 0.1 뭐 요 정도 잡는 거죠. 아니면 0.25 많으면 0.25 그래서 예측으로 이 정도를 잡아두고 그리고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0.75를 여기서 돌파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손절을 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측 물량을 어느 정도 사놨기 때문에 여기서 0.75를 돌파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거의 본절에 나올 수가 있어요. 돌파를. 본전. 그래서 이제 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종목 선택이 일단 되고, 그리고 그런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눌림을 어느 정도 예측으로 잡고요. 그리고 돌파가 나왔을 때 본물량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라면 평단이 좋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평단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본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림과 돌파를 좀 섞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초보 시절에는 일단 종목 선택도 안 되고, 그리고 눌림만 하거든요. 눌림에서 비중이 다 들어가요. 내가 1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눌림으로 여기서 0.25 사고, 여기서 0.25 사고, 더 떨어지면 0.25 사고, 더 떨어지면 0.25 사고, 그리고 더 떨어지면 손절을 치면 다행인데 손절을 못 치고 쭉 물리는 경우, 이런 케이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돌려서 갈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초보들은 그런 100% 확신이라는 이런 예측을 하지만 이게 거의 맞아떨어지지도 않죠. 그리고 틀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고수들도 이 확률이 100%일 수가 없거든요. 높긴 높아도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걸 눌림으로만 승부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고수들도 수익을 못 내거든요. 왜냐하면 손익비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예측을 잘해도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비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크게 맞고 손익비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릴 때 예측을 조금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확신한다라고 하면, 내가 100% 들어갈 거를 1이라고 하면은 예측을 0.25 정도를 잡는 거고, 그리고 좀 불안하다면 0.1을 잡는 거고, 그리고 이런 비중으로 계속 조절을 하면서 예측을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려주면 돌파를 때리는 거고, 그리고 떨어지면 이 예측 물량만 손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실력이 있다라면 예측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어느 정도 정확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손절을 적게 칠 수 있죠. 그리고 성공한다라면 이제 비중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이제 크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거의 본전에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예측 물량을 손절을 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거를 확신했을 때 예측을 0.1만 잡았으면 0.1만 손절을 치는 거고, 그리고 좀 많이 잡았으면 0.25를 손절을 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공을 시켰을 때 이제 손익비가 나오면서 수익을 맞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자기 매매에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이스가 아까 2개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종가에 눌림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처음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내가 이걸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단타로 접근을 했다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종가 베팅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라면, 그거는 여기서 종가 베팅으로 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풀 베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거 떨어졌으면 그냥 무조건 손절이에요. 그 다음 날에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하면 손절이고, 그리고 만약에 올려주면 여기서 이제 불타기를 더 하든 아니면 있는 거 가지고 먹든 그거는 이제 알아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비중이 50%가 들어갔다라던가 아니면 0.25가 들어갔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비중을 더 채울 수도 있겠죠. 그 흐름 보면서 이 예측 물량 0.25만 손절을 칠 건지, 아니면 이거는 상황이 좋다, 그래서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뭐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돌파가 나올 때 때려볼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물량을 0.75를. 이런 건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의 눌림과 돌파를 좀 다르게 구분을 지어서 좀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실력이라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이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측의 확률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예측을 잘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실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실력이라는 거는 이 시장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거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지금이 이제 좋은 시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쁜 시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하고,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비중을 더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라면 비중을 줄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로 하면서, 그리고 예측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이 정도 비중이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거는 좀 이 정도 예측은 좀 위험해. 그러면 예측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적은 비중으로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먹을 때 큰 비중으로 해가지고 크게 먹으면서 손익비를 맞춰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실력자고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 조절이라는 거는 이제 1을 만약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시장이 좋아요. 이번 뭐 6월 달장 이런 장이 왔을 때는 이 1 자체를 2,000만 원으로 올려볼 수도 있는 거고 4,000만 원으로도 올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할 때도 뭐 0.25를 예측을 할 거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0.1만 예측을 해보든가, 그리고 돌파를 차라리 0.9를 때리고, 아니면 돌파가 나왔을 때도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조금 덜 때리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보통 이제 관점이 없고 시장을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력인데, 그래서 이제 기법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강의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상담만 하는 사람이 있고, 돌파만 해서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뭐 종가 베팅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뭐 주력 매매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로 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뭔가 정형화된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관점과 실력, 시장을 볼 줄 아는 그런 실력을 먼저 키워야지 그런 기법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줄도 모르고 관점도 없고 그렇게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법만 안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물론 날 수도 있죠. 그런 장세가 왔을 때, 아니면 통하는 그런 시장이 왔을 때. 근데 문제는 그런 시장이 아닐 때 계속 좋은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 좋은 시장이 오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 기법이 하나도 통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시장을 볼 줄 알아야지 이 기법이 통하는 거고, 그리고 관점이 있어야지 이 기법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점과 시장을 높이는 이거를 먼저 해가지고 실력을 높여놓은 상황에서 이 기법을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은데 이 기법을 계속 써가지고 비중을 크게 때리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실력을 올릴 생각을 해야 돼요. 관점과 시장을 볼 줄 아는 이 실력을. 그 다음에 뭐 기법을 쓰든 아니면은 내가 뭔가 매매를 계속 하면서 매매를 이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요걸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계속 뭐 잘 되다가도 무너지고 잘 되다가도 무너지고, 그리고 계속 여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법만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관점과 시장을 알아보는 그런 실력이 없다라면 어차피 안 된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정말로 돈을 벌고 실력자가 된다라는 거는 계속 꾸준히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거를 꽤나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뭐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계속 떠드는 게 이 이야기고. 그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눌림하고 돌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일단 제가 매매했던 게 D&D 파마텍이 있었어요. 이걸 매매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날 들어갔던 거 요거는 예측 물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예측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이 종목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종목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다가 결국엔 손절을 쳤죠. 아, 이거 아니다. 그런데 뭐 상승이 나오긴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물량이 많진 않아요. 이것도 예측 물량이고. 그래서 0.1도 안 됩니다. 이게 0.05 이 정도 잡았을 것 같은데 0.25를 잡았고 0.05를 잡았고 제가 총 들어가려고 했던 물량은 0.25예요. 0.25고 그런데 이제 예측 물량으로 0.05를 잡은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 손절을 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떨어졌으면 이런 데서 손절을 쳤을 거예요. 좀 깊게 손절을 쳤겠죠. 하지만 예측 물량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간 거고 손절을 치고 이제 이게 떨어졌으면 안 받겠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측으로 잡은 거고 물량이 많지 않아요. 여기도 예측으로 잡은 거고 여기도 예측으로 잡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 총 예측으로 잡은 게 0.1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돌파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기서 예측 잡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종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로 때린 거예요. 이 물량이. 그래서 총 0.2를 채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 익절을 했어요. 0.1을 익절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0.1을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눌림과 돌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대 무리하지 않고 눌림으로 무리하지 않고 사고 그리고 실제로 돌파가 나왔을 때 이제 물량을 때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거의 본전에 손절을 치고 나가겠죠. 그런데 본전에 손절을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종가 시간에 그런 짓을 한다라면 뭐 속아주는 게 낫죠. 아니면 다시 사던가 그런 식으로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바이앤셀 각자 하신 거 보시면서 내가 과연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이런 데서 그냥 사가지고 팔고 이런 매매를 지금 하고 있다라면 그건 아까 말했듯이 수준이 가장 낮은 매매인 거고요. 그리고 수준이 올라올수록 실력이 올라올수록 이제 눌림과 돌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 종목 선택이 됐다라면 그때 눌림으로 계속 사고 이런 데서 손절을 치든가 아니면 손절도 안 치고 있다가 올라왔을 때 그냥 팔고 끝냈는가. 그리고 이건 살려준 거죠. 그런데 비중이 다 들어간 상황에서 이렇게 살려준 거와 비중이 얼마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데서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 더 밑에서 손절을 치거나 이런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서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눌림으로 계속 사가지고 뭐 이런 데서 팔았다고 해서 나는 잘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비중이 다 들어갔다라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떨어졌으면 크게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손절을 치던 비중이 다 들어갔다라면. 그런데 비중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여기서 돌파를 찍었는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익비가 나와요. 그런데 돌파를 찍지 않았다? 그러면은 얼마 사지 않았는데 돌파가 나왔는데 찍지 않고 여기서 먹었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물량이고. 어쨌든 주식은 비중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 비중을 채우는 게 눌림으로 계속 비중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눌림으로는 예측을 어느 정도 잡아두고 그리고 실제로 돌파가 나올 때 비중을 다 채워서 때릴 것인지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력이 만약에 있다라면 종목 선택이 분명히 정확해지고 확률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최대한 예측을 잡지만 예측 물량은 조금만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돌파를 때릴 때
돌파할 때 이제 비중을 다 때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한 지금 요것만 바뀌어도 사실 굉장히 자기 매매가 바뀔 거예요. 계속 이 눌림으로 잡다가 크게 손절이 나가고 이제 살려주고 그럼 본전에 나오고 이 매매를 반복하고 있다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수익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크게 맞거든요. 이거 한번 제대로 걸리면. 그리고 이날 먹었던 거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여기서 얻었던 수익은 이 여기서 뱉어내야 할 손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서 원래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됐을 뿐이고 마지막에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있어서 여기서 앞에서 수익을 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다 뱉어낼 걸 갖다가 계속 쌓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은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실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기법이나 강의 이런 쪽으로 빠지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기초를 탄탄히 하고 계속 꾸준히 매매일지 쓰고 오답노트 쓰고 그리고 복귀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빨리 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무조건 그 방식으로 먼저 가시고 그렇게 먼저 실력을 쌓은 다음에 기법이고 뭐 정형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시장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매매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실수를 계속 9월 달에도 반복하지는 않을런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이제 적게 잡는다고 해서 돌파를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목 선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 선택이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실력을 높인다라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시장을 접하고 매매일지 쓰고 오답노트 만들고 복귀하고 이 과정을 충분한 시간을 겪어야지 종목 선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에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인지 안 좋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그리고 이런 종목에 따라서 또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매매일지 쓰고 이런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매매하실 때 요거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상당히 아마 매매가 좋아지실 거거든요.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